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남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미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0.75%포인트를 인상한 소식과 그룹 방탄소년단이 9년 만에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오늘, 뉴스 14, 일요와이드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6월 12일까지 정부와 화물연대가 4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14일 5차 협상에서 합의에 성공하며 8일 만에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운송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뤘는데 연합뉴스TV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전한 6월 11일 오전 6시 뉴스오늘의 보도 내용입니다. 기자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파업 4일 차인 10일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천여 명 가운데 34%인 7,560여 명이 전국 14개 지역 150여 곳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항만별 화물 물동량은 평상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항과 인천항 등 일부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의 60%가량이 멈춰섰고 각종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2일 오후 2시 뉴스에서는 경제계가 화물연대 총파업 여섯째인 12일 현재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31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며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지금은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 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 12일 오후 6시 일요와이드에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연쇄적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포스코와 한국타이어는 물량 출하량이 급격히 줄었고 한일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시멘트 업계도 피해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업계의 피해가 레미콘, 나아가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셧다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일부 레미콘 업체는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레미콘 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이 건설 현장 올스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류의 핵심인 항만 쪽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임을 짚으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경우 지난 10일 반출입 물량이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추진 카드를 들고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 시점 전면 폐지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합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파업이든 피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발생한 혹은 발생 가능한 파업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강조하다 보면 노동자들에게는 파업의 이유를 막론하고 조속히 파업을 마무리하라는 압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도 행태는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노동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부정적인 결과를 부각하는 문제점은 자주 지적되어 왔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라도 과도하게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보다는
파원인과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들도 균형 있게 전달해 노동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 오전 6시 출발 600에서는 주요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운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취임 한 달 동안 기자는 취임 한 달 동안 윤 대통령을 향한 가장 큰 비판은 인사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는 장차관급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실의 인사총무 등을 담당하는 주요 요직 모두 전직 검찰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서 소통령이라며 문제 삼은 한동훈 장관 임명 때부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특히 여태 검찰 출신이 맡은 전례가 없는 국가보훈처장, 금감원장 자리까지 검찰 출신이 차지하면서 편중 인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이 같은 인사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자는 난항을 겪고 있는 내각 구성 완료 역시 윤 대통령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앞서 아빠 찬스 논란 속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후임으로 지명한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과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6월 12일 오후 3시 뉴스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너무 능력주의에 휩싸이다 보면 다양성이 가진 힘을 간과하기 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의원은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다양해야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리스크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차기 당권 도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지역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노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도어 스태핑을 통해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국민들과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도들도 많았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는 야권의 목소리, 또는 지나친 능력주의 위주의 인사로 인해 다양성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의견 등도 균형 있게 담아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데요. 여러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동시에 인사 검증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연합뉴스TV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1일 오후 1시 뉴스에서는 매일 넘쳐나는 현수막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자는 재활용업체 공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현수막을 보여주며 매주 새로운 폐 현수막이 들어와 공장은 빌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현수막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는데 이곳에서 나무 막대와 끈을 분리해 재활용 작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용 용도에 맞춘 규격으로 정리된 현수막은 에코백, 쓰레기 수거용 마대 등으로 재탄생하는데 구청부터 초등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저마다 다르게 쓰일 물품을 의뢰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 현수막은 약 35만 장인데 특히 선거철 현수막이 문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쓰인 현수막만 약 13만 장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수를 포함하면 서울시는 재활용률이 70%를 넘는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당장 현수막 제작을 줄이기 어렵다면 현재로선 재활용을 늘리는 게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시청자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문제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지만 그 뒤처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한 폐현수막의 문제점을 잘 짚어준 보도였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환경 문제를 발굴하고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송예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 내 기업 기상도에서는 비오다 활짝 갠 기업과 우박 내려 멍든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 여의도 풍양계에서는 지방선거 후 당권 경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 기업 방송은 2년 넘게 관광교통산업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많이 옅어졌지만 고유가를 비롯한 세계적 물가 폭등과 공급난으로 진짜 정상화는 멀었음을 절감했던 한 주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정상화는 멀고 멀었음을 절감했던 한 주. 첫 번째 맑은 기업은 항공사들입니다. 제주항공 등 항공사들입니다. 지난 8일부터 코로나 항공 규제가 완전 해소되며 입국자 격리도 없어졌다는데요. 이에 항공사들은 증편에 나섰고 여행사, 면세점, 호텔도 채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호텔들도 채비에 나섰습니다. 입국자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되고 항공편 부족 및 지연 등 어려움은 많지만 시동은 걸린 상황이라며 실적으로 입증할 차례라고 전합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방위 산업체들입니다. 풍산 등 방위 산업체들입니다. 전쟁 특수가 현실이 될 조짐이라는데요. 정부가 일찌감치 무기 지원에 선을 그었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준 나라들이 한국에서 빈 재고를 채우러 나섰다고 합니다. 풍산에서는 캐나다에 포탄 10만 발 제공 소식이 있었고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 가능성이, 한국 항공우주에서는 FA50 경공격기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합니다.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흐린 기업은 하이트진로, 오비맥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다는데요. 하이트진로는 파업 전인 5월 말부터 물류기사들의 차단으로 물류가 막혔고 편의점들이 발주를 제한하자 생산 출고가 평소 30%대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생산 출고가 평소에 3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소비가 늘어난 맥주도 수송이 막혀 오비맥주는 파업 첫날 출고가 5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다음 흐린 기업은 현대차, 기아입니다. 미국 시장이 공급망 마비로 급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크고 있던 미국 시장에서 5월 판매는 1년 전보다 30% 급감했다는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 차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이며 당장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차 덜 팔고 돈은 더 벌 모양입니다. KB저축 이외에도 대형 횡령건이 터진 KB저축은행과 협력업체 탓에 잠수함 핵심 기술이 일부 유출된 대우조선해양이 흐린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도려낼 환부가 많지만 지금 최대 현안은 가계 빚, 금융안정, 거시건전성 감독이라는 말로 기업 기상도는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여의도 풍양계입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내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지금 여의도에선 기대와 달리 신의를 저버린 이전 투구가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신의를 저버린 이전 투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직후 개혁 이슈를 선점하며 혁신위원회 출범을 띄우고 우크라이나행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어차피 기차는 간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 과정에서 발언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를 인용한 것이라는데요. 그러자 정 의원은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이라고 맞받으며 거친 설전으로 갈등이 확전되었다고 전합니다. 한편에선 이준석발 혁신위에 대한 또 다른 견제구가 이어졌다는데요.
국민의힘에 새롭게 합류한 뒤 차기 당권 주자로 떠오른 안철수 의원은 공천 외에도 포괄적 혁신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선거 승리를 이끈 젊은 장수와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 여기에 유력 차기 주자까지 3파전이 벌어진 상황에 이 대표는 당권 경쟁 구도에는 선을 긋고 정치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한 상태라고 전합니다. 이제 이겼는데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보면요. 지금부터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매진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의 심판에 반성하지 않던 민주당은 지방선거 역시 참패하자 휘청였고 우상호 의원을 필두로 새 비상대책위원회에 닻을 올렸지만 민주당 비대위의 최대 관건은 내분 수습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이른바 친명이냐 반명이냐를 놓고 내홍이 격화하였으며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정치와 극한 대립 속에 정작 쇄신의 첫걸음인 국회 정상화는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회가 공백 상태를 이어가며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됐다는데요. 이겼지만 겸손이 없고 졌지만 반성이 없는 여야는 눈앞에 실리에 천착해 정작 싸늘한 민심을 보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전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변화를 기다리는 국민 앞에 쇄신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천금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보고 왔습니다.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당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예진 학생이 볼 때는 현재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셨나요? 네, 저는 정치권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후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권 경쟁에만 치우쳐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 복잡한 국제정책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돌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송예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고금리, 고환율 전망까지 겹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경고음이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국 경제에 들이온 독한 위기와 또 세계 경제 침체 우려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민들의 생활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최근에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생활 물가 지수 등을 간략히 먼저 정리해 주시고 물가 상승 원인 또 전망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인 것입니다.
2008년 당시는 이제 달러당 환율이 1,500원을 오르내리는 시기여서 그때는 이제 수입 물가 압력도 엄청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데도 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승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6월 물가가 6%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석유류가 34.8%, 축산물은 12.1%나 폭등했는데요. 밀가루와 식용유 등 밥상 물가가 치솟았고 외식 물가도 7.4%나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인데요. 이것이 이제 공산품 가격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면서 물가가 연쇄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처럼 날아오르는 물가를 통제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고물가는 서민에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특히 실제 소득을 앗아가는 금리 인상까지 동시에 온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올 1분기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의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바람에 생긴 상승 압박이어서 이것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추가적인 고용 여력을 줄이고 또 기업이 실적을 보전하려고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그것이 또 물가를 자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불안하고 코로나 방역 해제로 소비가 풀리면서 개인 서비스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62조 원대의 추경과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체장들이 약속한 대규모 공약이 실행되면 물가 불안을 더욱더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최근의 물가 급등은 나라 밖의 공급 압박이 절대적인 원인인데 문제는 향후의 전망도 어둡다라고 전했습니다. 고물가는 특히 서민층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책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최근의 고물가 현상은 한국 경제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이미 가파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서 한국도 여기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국내외 기관에서는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와 또 정부 대책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경제가 고물가는 물론이고요. 또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지난해 8월 이후에 지난달까지 5차례나 인상됐지만 올 연말까지 잇따른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또 환율의 오름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15일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고 인상 속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에너지 가격의 급등 여파로 수입액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 2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올해도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서 외환 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경상과 재정 수지가 적자를 내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 경제가 이 쌍둥이 적자로 거시 건전성까지 위협받으면서 총체적 위기에 놓였는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비한 어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요. 민간 중심의 경제, 규제 개혁을 첫 번째로 꼽았고 또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위기 대응 방안도 담겼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는 내리고 공공과 연금, 또 노동시장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또 물가와 주거 안정을 통해 서민 생활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한국 경제가 미국발 긴축과 고물가 외에도 무역 수지 적자와 또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침체 등 악재를 동시다발적으로 맞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증시와 부동산, 가상화폐가 한꺼번에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일보는 쌍둥이 적자는 환율 상승과 국가 신용 등급의 하락을 불러오고 또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악순환을 몰고 온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합적인 위기가 대외 변수에서 촉발되고 있다는 점인데 외풍에 취약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라면서 돈 풀기를 반복하지 말고 재정, 금융, 통화 등 어떤 정책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경제 안정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물가 급등 자체도 물론 걱정이지만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도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이르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80% 가까이가 변동금리 대출이라서 급격한 그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이제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게 되면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관리 방안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9%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을 먼저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발생 우려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말씀하셨듯이 세계 각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9.2% 상승했는데요. 이는 3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요즘에 참 몇십 년 만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터키의 물가는 70%까지 치솟았고 체코 등 9개 나라가 10% 이상 상승하는가 하면 유럽 각국과 일본도 줄줄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5월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에 달하자 미국 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이제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한 번에 올린 것은 지난 199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주목되는 점은 연준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달 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물가가 진정되지 않자 연이어서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의 GDP 증가율을 기존의 2.8%에서 1.7%로 대폭 하향했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는 성장률이 2%를 밑도는 사실상 경제 둔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진단이라면서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것이라는 일부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경기 침체가 동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언론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추세가 확인된 만큼 경기 둔화와 물가 억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제 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해서 물가 상승에 이제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다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보도 자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이끌어가는 이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은 정부와 기업, 어떤 국민 사이에 소통을 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경제 위기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극복 과정에서 이제 경제 주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과거의 사례에서도 봐왔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의 위기감이
과거에 경험한 경제 위기와는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또 어떤 새로운 문제 인식과 또 대응 전략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경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사회의 갈등은 진정시키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언론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